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세상에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열등감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생긴 사람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열등감, 컴플렉스, 그리고 아킬레스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278번지입니다. 온양과 예산 사이에 있는 동네인데요. 오래전에 순천향대학교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이었죠. 앞에는 개울이 흘렀고요. 뒤에는 학성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메뚜기도 잡고 물가에서 고기도 잡던 그 시절이 아직도 그립습니다. 저희 집은 신창초등학교 규정 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내성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움도 많고 겁도 많았던 아이였었으니까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사랑 옥분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달밤에 학교 운동장 구석에 있는 느티나무 아래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분이는 수시로 저를 불러내고 데이트를 했던 것이죠. 소나기란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다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온양중학교, 옥분이는 바로 진학을 못하고 잠시 그 학교의 급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릿고개도 있고 참 살기가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식빵도 나오고 강냉이죽도 나왔던 때죠. 저는 그 식빵과 강냉이죽을 얻어먹고 싶었지만 다른 아이들보다 생활이 넉넉해서 그 식빵과 강냉이죽은 손도 못 댔지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요. 저녁에 퇴근할 때마다 옥분이가 식빵에 꿀을 발라서 매일마다 저희 집에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밑에 여동생이 그걸 받아들고 엄마한테 갖다 주면 엄마는 의아한 듯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매일마다 식빵을 갖다 주는 거니? 저는 그 어머니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이 붉어졌던 경험이 있죠. 어느 날은 옥분이가 죽산리로 놀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초대했다는 것이죠. 죽산리를 가려고 하면 뒤에 있는 학선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도 그 산을 넘는데 3, 40분은 능히 소요가 됐던 것이죠. 저녁에 그 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나게 놀고 야밤에 둘이 넘어왔습니다. 겁도 없었나 봅니다. 근데 그 산을 넘어오면서 중간에 쉬었다 가자고 하며 풀숲에 앉았죠. 달빛이 훤히 비치는 그런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했는지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달도 밝다야. 그래, 달이 밝구나. 갑순이와 갑돌이의 대화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가 좋다는 표현을 못하고 달이 밝다는 것으로 자기의 심정을 표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저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심장이 뛰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이 빨개지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네 한가운데에는 우물가가 있었는데요. 그 우물가에는 아줌마들이 모여서 빨래도 하고 또 수다도 떠는 그런 장소였었는데요. 저는 그곳을
고개를 들고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의 치명적인 그런 경험조차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자유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존경받는 여성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 컴플렉스, 열등감, 아킬레스건, 세상에 그대로 털어놓으시면 그것이 승화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숨기지 마시고 가둬놓지 마시고 열어버리세요. 툴툴 털어버리세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홀홀 하늘을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저의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 지금은 그것이 직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열등감이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등감이 성공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등감, 컴플렉스, 아킬레스건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쪼개라는 것입니다. 쪼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쪼갠다는 의미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쪼갠다는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길에 지나가다 보면 불량배를 만나게 됩니다. 야 임마 왜 쪼개는 거야? 야 임마 왜 바라보는 거야? 바라보는 거 가지고도 시비를 걸었어요. 그 당시에는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이 많았고요. 패싸움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바라보지 않고 땅을 보고 걸었습니다. 쪼개고 있으면 쪼갠다고 시비를 거니까 말이죠. 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열등감, 아킬레스건 직시하십시오. 그러면 그 열등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밤이 무서우시죠? 왜 밤이 무서우십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바라보면 그 실체를 알 수 있게 되고 실체를 알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 대응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호랑이가 정글에서 먹잇감을 낚아채기 위해서는 그 먹잇감을 뚫어지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사정권 내에 들어섰을 때 그 먹잇감을 한 번에 노획한다고 합니다. 호시우보처럼 말이죠. 즉시 하셔야 됩니다. 쪼개십시오. 가차없이 쪼개십시오. 두 번째도 쪼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쪼갠다는 의미는 웃어라입니다. 웃다 보면 여유가 생기고 웃다 보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사람이 부담스러우면 쪼개십시오. 그러면 그도 사람, 나도 사람. 네,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경직되지 마시고 실실 웃어주세요. 그러면 실실 실마리가 풀립니다. 세 번째도 쪼개라는 것입니다. 이때 쪼갠다는 것은 칼로 토막토막을 낸다는 것입니다. 스피치가 두려우십니까? 쪼개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내용, 또 전달하는 방법, 또 비언어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를 극복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가정을 해보실까요? 엄청난 덩어리의 그 분량이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그런데 쪼개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365분의 1로 쪼개보십시오. 하루에 감당할 일이 365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쪼개십시오. 여러분들의 열등감, 여러분들의 컴플렉스, 여러분들의 아킬레스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스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인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마인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애티튜드, 마음의 태도,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마인드는 애티튜드, 태도에서 나옵니다. 긍정적 태도, 긍정적 관점에서 긍정적 마음가짐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오늘 이 애티튜드에 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파워 포지션, 또 하나는 체스 법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파워 포지션입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밥을 지어서 안방으로 밥상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온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죠. 그때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밥상에 모서리에 앉으면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모서리에 앉는 게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앉는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파워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기가 몰려 있는 곳, 가장 최적화된 자리에 위치해야 됩니다. 스피치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모임을 할 때도 어떤 역할을 맡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발표나 스피치를 하실 때에도 최적화된 상태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엉거주춤한 자세로는 아무것도 일을 성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스 법칙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체스라고 하는 것은 친, 헤드, 아이, 스마일스, 숫자를 따서 만든 합성어입니다. 자, 먼저 친입니다. 턱이 참 중요합니다. 턱이 이렇게 빠져 있으면요, 느슨해 보이고 또 낫도가 하나 풀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만만해 보입니다. 눈 감으면 코 비어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턱이 빠지면 목을 비어갑니다. 턱을 살짝 당겨주시면 긴장하게 되고요, 그 긴장감이 가장 최적화된 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턱을 살짝 당기시고 살짝 긴장된 모습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헤드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머리를 함부로 굴립니다. 그래서 진중함이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머리를 정중하게 가누어야 됩니다. 머리를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큰 머리를 정중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이 컨택입니다. 시선이 중요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시선 집중을 못하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입니다. 눈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뭔가 음흉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을 내리까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열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눈빛을 보면 그 사람의 내공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항상 시선을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고 그런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일스입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꽃처럼 피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얼굴에 미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엉켜 있거나 잘 풀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미소가 활짝 피어 있는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풀어내기 때문인 것이죠. 나아가서 그 사람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열등감과 컴플렉스, 아킬레스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약점을 장점으로 승화시키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